네, 안녕하세요. 웹상 마케팅 사이트입니다. 요즘 뭐 중동, 이스라엘과 그 주변,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의 제목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운명. 굉장히 좀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과연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멈추지를 않나요? 그죠? 전쟁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죠? 네,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나름 이제 요번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긴 했지만, 비교적 좀 절제력이 있는 공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공격 전에 제가 한번 올려드릴까 했었는데, 좀 추이를 좀 보면서 다시 이제 어떤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오늘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오늘의 표지 인물은, 뭐 이 사람 얘기 안 할 수 있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고요. 뭐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요즘 뭐 승승장구하고 있고, 뭐 목표한 대로 타겟을 정확하게 막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전쟁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쟁 도중에 수장을 바뀔 수가 없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과연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전쟁 광인가, 전쟁 광신도들인가, 라는 측면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옆에 있는 분은 누군가요? 그렇죠. 이란의 신임 대통령 페제시키안입니다. 이분은 온건파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란이 오랜 동안 경제 제재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이제 이란의 국민들이 있죠. 이란이 뭐 작은 나라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서방과의 어떤 대화 또는 이쪽으로 좀 진출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다 많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 불만이 많고, 그래서 이제 온건파가 당선된 이유도 다 그런 데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좀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네타냐후가 너무 좀, 그죠? 궁지로 계속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긴 했는데,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예전에 중동 4차 중동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레바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바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 여기가, 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나라가 지금 침공을 받았는데 정규군들이 우리나라 국군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맞춰서 뭐 대적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헤즈볼라만 죽어라 싸우고 있죠. 그 레바논의 어떤 사정과 그리고 이스라엘은 과연 왜 이렇게 레바논에 자꾸 눈독을 들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결국 이란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과연 이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시영 선생, 저 반지혁 대표의 시장에 대한 통찰에 대한 내용이며 주식 매수 매도를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에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사실 뭐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이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란을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한 분, 안 좋게 생각하신 분도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참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일단은 그동안 제가 이렇게 중동 사태, 그쵸? 미국의 그 대선 판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사실 중동에 대해서 많이 다뤄드렸어요. 네타냐후는 왜 이럴까요, 그죠? 여기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도 등장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하메네이, 이란이 최고 지도자죠. 그래서 왜 싸울 수밖에 없는지 중동 전쟁의 역사도 좀 요약해 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결론, 그렇죠?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많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역시 페제시키안, 그죠? 글로벌 정권 교체. 그래서 온건파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란에서도 뭔가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 나라가 크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레바논이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북쪽에 있죠. 예.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레바논도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아, 이스라엘 밑에 이집트가 있었고 중동 전쟁은 주로 이집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멀리 떨어졌어요. 이란하고 제가 이제 그동안 중동 이쪽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직접 싸울 일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자꾸 싸움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란을 축으로 해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저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 돌아가서 예멘에 이쪽 후티 반군이 있죠. 그래서 초승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항의 축, 물론 이것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란을 악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악의 축이라고도 하고 저항의 축, 이란에서는 저항의 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란은 사실은 뭐 러시아가 좀 약간 직간접적으로 좀 도와주는 것들이 있죠. 그것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직접적으로 싸울 일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웁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지역 간의 패권이 있죠. 물론 이제 사우디라는 강자가 있긴 있지만 사우디는 뒷짐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패권 싸움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그냥 일어나는 경우가 없죠. 일단은 레바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바논은 사실 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워낙 레바논은 정말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뭐 테러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쟁 때문에 굉장히 나라의 이미지가 그렇게 되었는데 원래 고대 레바논은요 페니키아라고 해서 페니키아 레바논이 이쪽에 있죠. 지중해 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탈 동쪽이죠. 맨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페니키아는 이제 기원전이니까 고대 왕국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역사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페니키아 이분들은 주로 무역과 상술 무역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점점점점 있는 게 여기는 그리스, 로마 근처 그죠 여기 아프리카 여기 스페인까지 이 많은 게 이 페니키아 식민지예요. 그만큼 이제 무역을 많이 했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요 옆에 백양목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목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재가 굉장히 훌륭한 건축 자재이면서 그리고 배가 나무로 목재였죠. 그래서 이 백양목이 하늘 위로 쭉 뻗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건축 자재이면서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일단은 지중해란 거죠. 지중해. 지중해. 그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 사실 이스라엘하고 이쪽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뭐 성경에 뭐 가나안 뭐 이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번성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페니키아를 좋아하는 이유, 역사에서 뭐 좋아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무역을 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문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 밑에 이집트죠. 이집트의 여기 상형 문자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여기 예전에 이제 이라크 지역인데 이라크 그 지역에 서령 문자 바빌로니아 그쪽에 그런 문자가 있었는데 좀 간단치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페니키아는 상인들이잖아요. 그죠? 무역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문자 체계를 만듭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리스어 또는 로마 문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에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 쪽으로 가서 아랍어가 되고요. 굉장히 역사에서 훌륭한 발자취를 남겼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원래 페니키아 이쪽이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제 좋은 곳인데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죠? 역사는 이제 흥망성쇠를 거듭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간 최근 이제 근대사로 보면 이제 레바논의 분쟁의 씨앗 이거 이제 프랑스 국기가 여기 안에 보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게 여기에 백양목이에요. 그렇게 나무가 훌륭합니다. 국기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
이스라엘 왕국의 솔로몬도 굉장히 극찬할 정도로 왕국을 지을 때 백양목, 그러니까 최고의 목재였던 거죠. 요, 요 산악 지역, 요쪽에서 나온 게 백양목입니다. 그래서 국계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옛날에 뭐 그죠, 이제 다 이제 역사가 흘러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이제 뭐 어쨌든 프랑스의 식민지가 나중에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해줘야 됐죠, 그죠? 식민지를 이제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좀, 이런 식민지를 독립시킬 때 나쁜 짓을 좀 많이 했어요. 레바논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빨간 선을 거놓은 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레바논. 그래서 요거를 소레바논, 작은 레바논이라고 하죠. 소레바논. 그래서 여기만 따로 독립을 시켰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왜? 인구 구성이 마론파, 다 기독교가 80%예요. 뭐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이 워낙 중동 지역이니까 수니파, 시아파, 뭐 드루즈교 해가지고 이슬람 대통이 한 20%.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도 기독교의 인구 구성이 원래 많거든요. 물론 요 소레바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여기는 기독교 국가로 그죠? 이렇게 그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그렇게 아주 번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베이루트 수도가 여기 있습니다. 베이루트는 그리고 이제 여기 독립 이후로도 일단은 중동의 금융 허브로, 그러니까 홍콩 같은 역할이죠. 홍콩. 여기 바로 이게 지중해잖아. 지중해. 이쪽이 딱 지중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페니키아가 무역으로 상권을 장악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랑스의 장난으로 해가지고 소레바논이 아니라 나머지 땅까지 같이 줘버렸어요. 이게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복잡해지죠. 여기만 있을 때는 기독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자치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 영토가 넓어지면서 이 바깥 지역은 이슬람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독립 전에는 뭐 수니파, 시아파가 각각 10%도 안 됐었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독립시켜 보니까 이제 기독교 계통이 20, 50%고요. 그다음에 수니파, 시아파 뭐 해가지고 나머지 이슬람이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대통령, 뭐 국무총리 뭐 이런 것들을 요 기준으로, 그렇죠? 독립되기 이전 기준으로 권력을 분산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슬람이 비슷해지고, 그리고 이슬람 인구들이 좀 아이를 많이 낳죠. 그러니까 인구가 역전이 됩니다. 인구가 역전이 되니까 옛날 요걸로 권력을 분산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슬람이 우리 인구가 더 많은데, 그래서 이게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레바논 전쟁이에요. 하여튼 프랑스랑 영국이랑 식민지를 독립시킬 때 정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나중에 계속 분쟁이 좀 씨앗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날의 레바논이 이렇게 지금 차라리 요쪽 지역을 그죠? 그냥 팔레스타인, 여기는 팔레스타인이 밑쪽에 원래 이제 이스라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이쪽을 팔레스타인으로 독립시켜줬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었겠죠, 그죠? 물론 뭐 이거는 역사는 만약이란 건 없지만 정말 그 레바논 입장에서는 정말 뼈가 아픕니다. 지금 베이루트가 지금 이스라엘한테 폭격을 받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공격을 못해요. 오히려 비정규군인 헤즈볼라만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죠? 이게 나라가 나라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이좋게 종교 집단 또는 인종별로 이렇게 권력을 분산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레바논 내전까지 있었고, 어쨌든 너무나 이제 그 역사를 봤을 때는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소레바논, 그렇죠? 이렇게 마론 또는 이제 기독교 이쪽만 독립시켜줬으면은 여기는 너무 잘 살았을 것이에요. 그 베이루트가 정말 한때는 중동의 그 작은 파리다. 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베이루트 하면은 폭격과 테러와 이게 뭡니까 이게 각 군벌과 오중한 헤즈볼라가 완전 여당은 아니지만 여당 내 일부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인구가 뭐 이제는 뭐 이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고요.
예, 여기는 이제 순위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뭐 설립일은 뭐 80년대고요. 이렇게 보니 노란색이 색깔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헤즈볼라는 정당이야. 그리고 예, 군벌이고 예, 우리가 봤을 땐 테러 집단이고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시아파 여기 시아파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랍 민족주의 그리고 예, 절대적인 건 이거죠. 그래서 예, 물론 이제 그 아랍도 저 시아파하고 수니파 나눠져 있지만 일단은 뭐 그거보다도 일단은 유대주의, 반시오니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게 우선이에요. 반제국주의, 반서방. 그 미국이죠. 그죠? 미국과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게 이게 더 큽니다. 이게 가장 큰 가치예요. 여기서도 보면 헤즈볼라 이게 노란색이죠. 근데 지금 경례를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치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례를 나치식으로 합니다. 전 세계가 독일 나치를 비판하는데, 나치가 얼마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까? 응? 근데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이 싫어할 짓을,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을 싫어한다는 거죠.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는요. 그리고 뭐 당사가 이제 아무튼 이제 정당이기도 하니까 베이루트 수도에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레바논 남부를 장악하고 있어요, 거의. 하나의 군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레바논의 지도를 보면 여기가 소 레바논이고 이 남쪽은 이제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쪽 국경을 넘어서 헤즈볼라를 가자지구처럼 이쪽을 전부 다 헤즈볼라 괴멸시키겠다. 뭐 이렇게 지금 침공 작전을 펼친 거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헤즈볼라가 어떻게 발생되냐면 일단 레바논 내전이 있었죠. 그래서 워낙 레바논은 이제 인종간, 종교 뭐 기독교파, 마론파, 그다음에 수니파, 시아파, 그리고 나중에는 팔레스타인 피에로까지 들어왔어요. 얼마나 여기가 복잡하겠습니까? 얼마나 여기가 정말 난장판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 내전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일단 이스라엘 당연히 위쪽 북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여기가 레바논을 이스라엘이 점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어떤 꼭두가시 정권, 이스라엘의 말을 잘 듣는 정권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레바논 전쟁에 참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요 남쪽에 헤즈볼라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처음부터 헤즈볼라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런 이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당연히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아랍 민족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걸 똥똥을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피에로 하면은 또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제거해야 될 대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이게 피에로를 제압하다는 명분으로 일단 레바논 내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또 자기네 땅 들어와서 서치는 꼴을 못 보죠. 그리고 또 뭐 그 과정 속에서 뭐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또 뭉친 게 그리고 뒤에서 누가 이란이 도와줬습니다. 왜? 같은 순위파니까. 같은 시아파니까. 같은 시아파니까. 이란이 도와줬어요. 그 이란이 지도해주고 하면서 시아파 민병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80년대, 80년대. 벌써 이게 30년, 40년 됐죠. 40년 됐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이 나중에 물러납니다. 결국에는 뭐, 그죠? 헤즈볼라는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는 이제 이제 정계에도 이제 계속 들어와서 연정내가, 여기 이제 숫자가 인구 구성상 시아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집권당의 일원으로, 그죠? 연정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 이제 레바논 전쟁 2차 레바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뭐 레바논을 침공한 두 번째인데 그때는 이제 헤즈볼라가 이제 이스라엘 병사 2명을 납치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을 좀 되찾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33일간 전쟁이에요. 비교적 짧게 끝났죠. 결국에는 그 병사 두 명도 못 찾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새로운 지형 지물에서는 이제 제대로 이제 대응하기 어렵죠.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정보력이라든지 기술력이 엄청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이스라엘이 좀 약간 굴욕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헤즈볼라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죠. 그죠?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어. 그죠? 그래서 헤즈볼라가 여기 뭐 지상 최강의 비정규군 아마 뭐 이것 때문에 얻어진 별명이 아닐까. 뭐 실제로는 저 과장된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란의 도움으로 해서 이렇게 유지가 됐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레바논 내에서는 당연히 물론 이슬람 이제 그 시아파들한테 그렇겠지만, 그 레바논 내에서는 그래도 좀 지지율이 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 뭐 그들 사정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결국에는 2023년도 총선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때 하마스하고 이제 뭐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슬람,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 뭐 어쨌든 서로 반대만 하면 반을 먹고 들어간죠. 반이 뭡니까? 그 이상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9월 27일 하산 나스랄라 이 사람이 32년 동안 여기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도 그렇지만 뭐 하마스도 그래요. 여기 헤즈볼라도 그렇고 여기 최고 지도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일단은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이면서 그러면 이제 정치인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또 테러리스트고 뭐 이런 겁니다. 좀 많은 일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폭격 사망하고 나서 그 사촌 하신 사피에딘이 수장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죠? 네타냐후 요즘 뭐 아주 지지율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뉴 오더 새로운 질서.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잡겠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나라는 작지만 기술력이나 자본력에서는 뭐 월등하죠. 물론 뭐 돈에 있어서는 뭐 사우디라든지 뭐 UAE 뭐 카타르 이런 데보다는 좀 못할 수는 있지만 워낙 유대인들이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 금융권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가 작은 게 좀 문제긴 하나 이런 어떤 기술력과 자금력으로 이 지역의 패권을 노리고 있는 거죠. 뭐 지금 행보는 거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뉴 오더, 그죠? 새로운 질서.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베이루트, 이게 레바논 자기 수도가 폭격을 받는데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물론 말은 뻣긋하겠지만 뭐 제대로 된 어떤 뭐 그렇죠? 레바논의 정규군이 레바논의 국군들이 뭐 이스라엘에 뭐 이렇게 어떤 뭐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경에서 해주려고 지금 뭐 거의 뭐 게릴라 수준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9월 27일 날 이렇게 폭격해서 그래서 벙커 버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폭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보면 일반 거주지예요. 그래서 거주지를 뚫고 그래서 설마 여러분들은 공격 못하게 했는데 그만큼 이제 정보력이 그렇죠. 이스라엘의 정보력과 기술력이 대단하다. 일단은 뭐 최근에 들어서 계속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속이 시원해. 진짜 후티 좀 얄밉죠. 거기 대변이 냥냥냥 하는 그 목소리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흉내내기도 어려워요 정말. 정말 꼴 보기 싫었는데 후티 본 거지 호데이다 한 거를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 그 미국의 F-15 그렇죠? 록히드 마틴의 F-15가 가서 전폭기로 그냥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방산주가 이렇게 뭐 좋을 수밖에 없죠. 원래 이 시간에 뭐 주식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나라를 지키고 또는 뭐 뭔가 필요할 것 같죠. 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로키드 마틴이 그 최근에 이제 좋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대적인 공습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저 멀리까지 날아 1800km인가요? 여기까지 날아가서 막 폭격합니다. 사실 이거는 좀 속이 좀 시원하게 했어요. 이게 사람 죽는 거는 좀, 뭐 이래나 저래나 아무리 뭐
이 사람들이 뭐 테러리스트라고 해도 사람 죽는 것은 좀 가슴이 한쪽에서는 좀 좋지가 않지만 어쨌든 계속 뭐 그 홍해 지나가는 상선들을 공격하고 납치하고 정말 꼴 보기 싫었는데 요거는 좀 속이 시원합니다. 이거 9월 27일이에요. 결국에 이제 서방이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마스 전쟁 이후로 이제 결국에는 다 이것 때문이죠, 그죠? 하마스. 이게 그동안 이제 어떻게 됐나, 이게 잠깐 좀, 우리가 반추를, 되짚어 봐야지 이것이 답이 보입니다. 그냥, 그때 일어났던 일만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이제 이게 왜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왜, 그쵸? 저는 뭐 역사적인 것까지 막 들춰서 봤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 이제 하마스 전쟁, 이 최근은 이것 때문이니까. 왜 이게 발발했는지를 보면, 일단 하마스 전쟁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 평화협정을 시도를 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네타냐후죠. 네타냐후는 어떻게 보면 평화주의자예요. 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지만 현재는 지금은 전쟁왕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평화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다 아시죠, 그죠? 우리 왕세자. 그래서 이제 사우디도 뭔가 이제 젊은 왕세자가 있고, 그리고 네타냐후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야심만만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으며 사우디는 순위파의 수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실상 주변 국가가 이제 사우디도 그렇고 순위파가 많죠. 시아파는 저기 조금 이란 좀 멀고요. 이란, 이라크.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사우디랑 평화협정을 맺으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좋죠. 사우디에 어떤 자금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이랑 뭔가 할 게 많아요. 근데 누가 불만이야? 당연히 이란도 불만이겠고, 그죠? 이란도 원래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이 중동에서 패권을 좀 다퉜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는 사우디가 이제 수니파의 수장인데 하마스도 수니파거든요. 같은 수니파인데 근데 어떻게 정말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절대 이 결혼은 절대 반대세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10월 7일 날 하마스 테러가 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아, 이스라엘 하마스 사우디 이제 요거 협정만 잘 했어도 그쵸 잘 진행이 됐어도 굉장히 성공한 총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다 깨진 거죠, 그죠? 하마스가 여기서 지랄 죄송합니다. 난장을 펼쳐서 이거는 진짜 미친 거죠, 정말. 예. 그래서 이 10월 7일 날부터 이제 하마스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일단 빌미를 하마스가 제공했죠, 그죠? 이스라엘이 제가 예전에 중동 전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군사작전 돌입하고 근데 가자주가 그렇게 엄청 큰 지역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집트도 거의 정말 괴멸까지 뭔가 진짜 시나이반도 막 정말 돌진해가지고 정말 수에즈운하까지 점령하고 막 이랬던 이스라엘인데 과거에도 근데 지금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가자주고 물론 그 안에서 뭐 터널 파고 뭐 땅 파고 뭐 했지만 이스라엘이 뭐 이거 그만두나요? 그냥 두나요? 아주 그냥 막 몰살 직전까지 끌고 갔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마스도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할 줄 몰랐다, 대응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 않고 정말 미친 짓인 거죠. 물론 이제 이유는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평화협정을 박살내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근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정말 어쨌든 이분은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애국자이죠, 그죠?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마스가 그거를 박살냈단 말이에요. 분노가 치밀었겠죠, 그죠? 하마스 그리고 이제 또 그거 아니더라도 하마스가 한 거는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지탄받아 마땅하고요. 어,
그래서 어쨌든 군사작전 돌입했고, 물론 뭐 무고한 많은 시민들이 죽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죠, 그죠? 물론 전쟁을 무조건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엮일 일은 없었는데 뭐 간접적으로 엮이지만 직접적으로 시리아 다마스커스의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하마스라든지 이쪽 지도자 그쪽 군사 지도자를 어떻게 암살할 목적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란 영사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 당시만 해도 좀 대통령이 강경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영사관님이 영토인데 이란이 영토인데 이걸 폭격해?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뜸을 좀 들이긴 했는데 그래도 반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미리 알려놓고 했죠. 미리 알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체면 칠해인 거죠, 그죠? 강경파인데도 이제 체면 칠해 정도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 1차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공습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사이에 그 강경파 대통령이 의문의 헬기 추락 사건으로 이제 사망했죠. 그 다음에 7월 28일 정말 역사적인 이란의 온건파 마수드 폐쇄시킨 대통령이 당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도 좀 달아드렸고요. 그죠? 야, 드디어 이란에도 봄이 오나? 그러니까 많은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뭔가 개혁하고 개방하는 것을 원하겠죠. 그죠? 아무리 종교가 좋아도 폐쇄적인 거 좋아하진 않겠죠. 어쨌든 이란도 역사가 있는 곳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30일 날 사실은 이제 폐쇄시킨 대통령 당선한 거 축하하려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왔는데 누가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왔는데 여기서 이제 폭살당했어요. 이제 안전하다고 알려진 거기서 폭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약간 뭔가 좀 묘하게 좀 돌아간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모사드 여기에 모사드의 정보력이 그렇게 뛰어난가? 근데 그 정보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의혹이 아직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의혹은 이란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뭐 스파이죠, 스파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딘가에서 정보가 흐른 거죠, 그죠? 그러고 뭐 그리고 최근에 뭐 삐삐에서 이제 헤즈볼라 이제 레바논 쪽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어쨌든 지휘 계통에서 뭔가 이제 좀 그 폭발 사건 그렇죠? 이런 게 있다가 9월 27일 뉴 오더 그죠? 레바논 베이루트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폭사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도 그렇지만 헤즈볼라 이분은 하산 나스랄라는 32년 동안 헤즈볼라를 이끌었어요. 그만큼 좀 이쪽에서는 그쪽에서는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뭔가 이게 무게가 좀 다릅니다, 그죠? 이거는 정말 이게 뭔 일이 좀 일어나겠구나, 그죠? 그리고 예멘 후티 이거 다 뭡니까? 저항의 축, 악의 축이잖아요, 그죠? 예멘 후티 본거지 호데이다, 후티 반건.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그냥 아주 요즘 이게 네타냐후 신났어요. 응? 예, 그러고 드디어 이제 10월 1일 우리나라 국군 날이죠. 이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침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날 그죠? 예전에는 이제 뭐 한 13일 걸렸어요, 그죠? 4월 1일에 시리아 다마스커스 이란 영상 폭격하고 13일 날 이란 이스라엘 공습한 게 13일 정도 걸렸는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오래 안 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치면은 뭐 3, 4일 정도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레바논을 그죠? 블루라인을 그러니까 이제 국경선을 넘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죠? 그렇게 공습을 했습니다. 당연히 요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뭐 이란간 영상을 폭격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게 좀 폭격을 했습니다만, 네, 네. 그만큼 이게 제가 이제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때하고는 좀 그 어떤 그 심각성이 수준 자체가 좀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너무 이스라엘이 완전 요즘은 고삐 풀린 망아지죠.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 어, 네. 뭐 거의 뭐 이렇게 정말 미쳐서 엄청나게 날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도 조금은 저 자제를 시켜야겠다. 뭐 이런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고요. 네. 그래서 네타냐후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아까 제가 이제 이게 원래 네타냐후가 사우디랑 평화협정을 맺을 정도로 평화주의자였는데 그것도 그만큼 야심이 컸기 때문인 거죠, 그죠? 지역의 패권에 관련된 것이니까. 근데 그게 어쨌든 하마스 때문에 좀 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를 괴멸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헤즈볼라 지금 레바논이죠, 레바논. 물론 레바논 앞전에 설명드렸어요. 왜 이 나라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인지, 왜 제대로 된 반격도 못하고 헤즈볼라가 대선 나와서 싸우는지. 물론 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싸움이긴 하지만 레바논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어떤 그런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이 전쟁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익이에요. 물론 이제 병사가 죽고 이런 것들은 안타깝지만 중동 4차 전쟁 통해서 굉장히 꾸준하게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일종의 땅 따먹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확 좀 뭔가 좀 들어오실 것 같은데, 요거 이제 1947년에, 그쵸? 유엔이, 어쨌든, 원래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에 이스라엘을, 살게 하면서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영토가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1차 중동전쟁, 그죠? 좀 많이 넓어졌죠. 그죠? 레바논 지역에 또 땅 차지했고, 그리고 여기 이집트 지역도 땅 차지했어요. 가자지구로 이제 팔레스타인 몰아넣고, 그리고 3차, 4차. 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땅을 뺏어 먹어요. 그게 레바논 땅도 됐고, 요르단 땅도 됐고, 시리아 땅도 됐고, 골란고는 여기 시리아 땅이고, 이쪽 뭐, 웨스트뱅크 어떻게 하는 거는 요르단 땅이었고, 이집트 땅, 레바논 땅, 주변으로 계속 조금씩 확장합니다. 예. 이게 어쨌든 뭐 빌미는 다 있었죠, 그죠? 전쟁의 명분은 다 있어요. 어? 어쨌든 옛날에 중동 전쟁은 이집트가 중동의 패권을 주장하면서 뭔가 눈에 가시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혼내주면 좀 더 이제 다른 중동 국가들이 좀 더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고슴도치를 건드린 거죠. 고슴도치가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오소리 같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건드렸다가 이제 오히려 당했죠. 그래서 그렇게 당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평화협정을 맺었죠. 그렇죠? 이집트하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제 무력으로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 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요르단이 먼저 손들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끝까지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평화협정 맺고 지금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속으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간에 협정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계속 싸우는 게 레바논하고 시리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바논은 여기 당연히 헤즈볼라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전쟁하면 할수록 땅을 뺏어 먹고 이득이에요. 예.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그러니까 하마스 전쟁에서는 국민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어차피 가자지구는 본인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그런 내전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좀 생환하라, 그죠? 이제 그 요구가 좀 커졌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그거는 거의 다 이제 많이들 포기를 한 것 같고요, 왠지. 어차피 붙잡혀 가면 구출할 수 없다. 이제 그걸 거의 뭐 기정사실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
대신에 이제 그 레바논으로의 영토 확장을 좀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영토 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헤즈볼라가 차지하고 있는 레바논 남부를 이렇게 밀어내면 음, 네, 뭐 이런 게 없잖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뭐 또 평화협정 맺으면서 뭐 또 일부를 어떻게 한다 뭐 하겠죠. 다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땅이 영토가 작아요. 그게 좀 아쉬운 거죠. 네, 전쟁을 통해서는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레바논과의 헤즈볼라의 전쟁은 굉장히 이스라엘 국민 전체적으로 원래 이해득 실에 밝잖아요. 유태인들이. 이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패권, 아직까지는 패권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일단 뭐 미국이 뒤를 봐주고 있는 거 확실하죠, 그죠? 네. 옛날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이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어떤 질서, 뉴오더, 새로운 질서를 잡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전쟁 놀이 없어요. 그죠? 전쟁이 커질수록 지지율이 상승합니다. 그죠? 전쟁 중에 수장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을 흐지부지하게 끝나면 네타냐후는 그죠? 어떤 이렇게 정치 잘 못한 거에 의해서 뭐 탄핵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위기였는데 오히려 전쟁을 더 크게 키우면서 지지율이 상승했어요. 이게 진짜 웃긴 거죠, 그죠? 전쟁놀이 역습입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긍정평가가 43%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열흘 만에 8% 올라갔습니다. 이게 좀 가자지구 할 때는 뭔가 포로들의 안전도 우려가 됐는데 이게 헤즈볼라 레바논으로 이렇게 탱크를 돌리니까 갑자기 지지율이 돌아섰어요. 왜? 잘하면 거기서 또 추가로 또 땅 따먹기 또 할 수 있으니까. 라는 거고요. 어쨌든 역사가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건 뭐 저 혼자의 저는 뭐 애써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역사가 말을 해줘요. 역사가. 그리고 이게 멈추지 않는 이유는 누가 멈출 사람이 없어. 옛날에 이 중동 전쟁할 때는요, 이게 미국하고 러시아가 구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 이스라엘 너는 계속 그러면 핵을 날리겠어. 그쵸? 핵을 쏴버리겠어. 막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이게 전쟁 멈췄거든요. 이 지랄 맞은 이스라엘 정말 좀 자꾸 이렇게 그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벌꿀 오소리 같다고 했죠. 이전에도 벌꿀 오소리 같은 이런 정말 지랄 맞은 이스라엘을 멈추기 위해서는 핵밖에 없어요. 핵밖에. 그러려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미국하고 러시아죠. 옛날에는 여기서 뜯어 말렸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선이 코앞이에요. 그죠? 유대인을 거슬러 가지고 솔직히 뭐 해리스든 트럼프든 아니 유대인을 거슬러 가지고는 대통령 안 됩니다. 대통령 돼도 힘들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힘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예. 뭐 그런 상황이고 이건 뭐 그죠? 이게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미국의 사회. 뭐 트럼프든 해리스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란의 배후에 있는 가끔 이제 이란하고 러시아가 이제 서로 이제 어쨌든 도와주는 사이죠.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이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그럴 수가 있나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여론도 좋지 않은 데다가 또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이게 입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명분이 있었죠. 다 모든 이제 정치적인 행위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명분도 약하고, 그러니까 명분은 솔직히 있을 수는 있어요.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뭐 여론이 워낙 안 좋고,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을 막을 나라가 없어요. 막을 나라가. 어? 물론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이제 딱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제 자제해라 이제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뭐 대선이 코앞이라 지금은 아니 정치인들이 가장 취약할 때가 선거 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라도 표를 더 얻어야 되는데 표를
물론 유대인의 숫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가 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이게 아주 기회입니다. 이게 아주 이제 미국이 대선 이제 임박해서 더 하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에서 대선 전 이제 10월에 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죠? 하도 희한한 일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그거의 하나다, 그죠? 어, 대선 주자들이 뭐 이걸 어떻게 뭐 뜯어 말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죠? 오히려 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입장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타냐후가 정말 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것이냐, 어? 정말 중동의 패권, 물론 이제 혼자서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원래 이제 사우디랑 이제 평화협정도 맺으려고 했었고, 어쨌든 뭐 지금 사우디는 이제 잠잠하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이제 좀 점잖게 이렇게 하마스가 또 같은 이제 순위파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 하지만, 그 뭐 나서서 하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중동 지역이 안정화되려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쪽을 결국에는 옛날에 중동 전쟁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집트가 이 지역의 패권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과 계속 싸웠지만 계속 졌죠. 그러면서 결국엔 평화협정 맺고 서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직접 싸운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미사일 이제 2번 이제 쏜 건데 결국 직접 붙어봐야, 그죠? 그래야지 서로의 존재를 좀 더 잘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런 지금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제 결국은 이란의 관건은 이란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온건파, 여기는 너무 불확실성이 많아요. 솔직히 이란에 대한 뭐 정보가 많지 않기도 하고요. 이거는 저의 그냥 인사이트 그냥 통찰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페제시키안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이제 핵 협상, 서방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란의 젊은이들은 뭔가 개혁과 개방을 원하죠. 물론 그 중에서도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젊은이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종교보다는 어쨌든 이란이 또 축구도 잘해요, 그죠? 그럼 뭔가 넓은 세상에 나가서 뭔가 자기의 기량을 뽐내고 싶고 뭔가 활동하고 싶고 이게 젊은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막혀 있다란 말입니다. 경제 제재로 해서 경제도 좋지 않아요. 이란하면 엄청난 자원, 천연 가스, 뭐 석유 그렇게 많은 나라인데 왜 경제가 안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으로 뽑혔다는 것 자체는 이제 이게 민심인 거죠, 그죠? 이런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치 지도자, 최고 지도자는 하메네이이지만 이 사람도 그렇게 뭐 꽉 막힌 사람은 아니죠, 그죠? 나름 그 자리에 올랐을 때는 에, 세상 파악은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충돌이 없어요.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 막 옆에서 발차기 하고 뭐 그죠? 여러 가지 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의 수족과 같은 음, 물론 이쪽에서 봤을 때는 뭐 악의 축이긴 한데 수족을 다 자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근데 이제 의외였던 것은 하마스의 수장, 헤즈볼라의 수장이 피살됐어요. 그죠? 게다가 헤즈볼라, 이 나스랄라는 진짜 32년 동안 헤즈볼라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게가 좀 다르거든요. 물론 이후에 어? 미사일 폭격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절제력 있고 그리고 추가 보복을 하지 않으면 뭐 우리도 추가 공격하지 않겠다. 너무 자제력이 너무 절제력이 있어요. 어,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란이 뭔가 서방과의 대화, 어떤 개혁과 개방을 원하고 있는 건 맞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 이런데도 이렇게 수족을 잘랐는데도, 저 정도밖에 안 한다고? 제가 딱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개혁과 개방을 하고 서방과의 대화를 하려면, 이제 헤즈볼라, 하마스, 여기가 다 테러 집단이잖아요. 그죠? 예. 자기의 수족 같은 역할을 했지만, 여기와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사실 서방 세계에서 이란을 인정해 줄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꼬리 자르기? 저항의 축을 끊으려고 그러나?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보가 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디서, 이 이스라엘이 어디서 정보를 취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어딘가겠죠? 아, 이것도 그런 수순인가? 이게 너무 앞서가는 것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의 축에 끊고 이제 실리, 그러니까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는 것인가? 이게 좀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과연.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냐면 요번에, 저 정도면은 이란이 저 정도 그 이상을 뭔가 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세긴 했지만, 그 이스라엘을 정말로 막 어떻게 막 진짜 완전히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야, 그동안에 이제 그 저항의 축을 끊으려고 하는 건가? 그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직접적으로 싸울 일은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냐? 이 악연은 피에로 아라파트하고 일대 최고 지도자죠, 여기는 호메이니. 이 둘의 만남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호메이니 이란은 시합하고 피에로 아라파트 이제 이쪽 팔레스타인은 순위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아랍이고 이렇게 순환을 겪으니 그죠? 어, 관대한 이란이 어? 옛날에부터 이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짐은 관대하다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관대한 이란이 도와줘야지. 이러니까 이제 물론 뭐 반미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작은 미국과 같은 역할이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 피에로 아라파트와 이제 호메니 만남부터입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악연인 거죠, 악연. 그럼 이거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페지시키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란이 길어 서 있어요. 정말 개혁과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 팔다리가 잘리는 아픔을 견뎌야 됩니다. 그죠? 어. 근데 뭐 당연히 네타뉴 굉장히 이제 영리한 인물인데 과연 이제 또 어디까지 그죠? 뭐 핵시설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얘기 보복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진짜 근데 이란이 결론은 이란이에요. 그죠? 물론 이란하고 이스라엘인데 이란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지금 엄청나게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데도 이 정도밖에 안 한다고? 좀 그 정도 싶을 정도로. 예. 네, 과연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정말, 저 이란은 정말 기로 서 있습니다. 네. 짧게 요약하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뭐다? 땅 따먹기입니다. 그죠? 전쟁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호전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말을 해줍니다, 역사가.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이유. 그리고 또, 이 옛날에는, 러시아, 그쵸? 구소련이죠. 그때 미국이 뜯어 말렸는데, 이스라엘, 니네 자꾸 그렇게 하면은, 막 나가면은 우리가 정말 핵 날려버릴 거야 이랬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어, 그죠? 미국은 태선이 코앞이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이야. 여론도 러시아에 지금 좋지도 않고. 이게 지금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막을 나라가 없어요. 이러니 네타냐후 얼마나 똑똑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회를 안 놓치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을 침공해서 레바논 예전부터 뭔가 이쪽에 꼭두가시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레바논 자체가 지금 워낙 정정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옛날에 뭐 지중해 연안에 있고 이스라엘 또 위쪽에 있고 여기 정말
이 테러와 이런 게 있기 전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는데 정말 안타깝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쪽을 좀 아, 뭔가 네, 같이 연합을 해서 뭔가 그렇죠? 패권 그쪽을 레바논까지 뚫리면 완전히 여기는 작은 유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이 뭐 인종도 좀 다르긴 하지만 예. 그리고 예, 이란도 이스라엘도 정말 그런 때이고요. 이란도 정황의 축, 악의 축. 과연 이 악연을 끊어낼 수 있을까? 그죠? 아, 폐지시키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 이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네. 네, 저 인사이트였고요. 네, 시황 전문 채널 웨스타 마켓 인사이트. 네,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